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한미 정상회담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발표가 될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이 결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걱정거리입니다. 이 두 가지 걱정거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으로 정해졌습니다. 1시 15분, 소위 이 기자들 앞에서 라이브로 공개된 이런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오찬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정상회담을 30분 동안 갖는 것,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터져 나올지 모두 불안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무시하는 것이 보이고 있고, 이재명의 반일, 반미,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일본 방문, 미국 방문. 그런데 다른 것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도 특사를 보내서 이 양다리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전례도 없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지 않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이재명의 패착이다, 실수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지적한 게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 여기에서조차 이재명이 묵지를 못한다. 뒤늦게 호텔 숙소를 잡아서 거기에서 묵는다, 워싱턴에. 이런 일은 잘 없었다. 물론 이번에 이게 의전상 공식 실무 방문이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공식 실무 방문을 했던 문재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었다. 미국 측이 배려한 것이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블레어 하우스에 묵지 못하는 것을 수리 중이다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수리 중이었다라는 이런 변명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이재명은 혜택을 받지를 못한다. 그 다음, 지금 언론들이 전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애써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이걸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주말 골프를 쳤다. 그래서 애써 지금 이재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서로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 작전일 수도 있고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이 나경원이 잘 짚었습니다. 지금 통상안보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대중국 관계다. 이재명이 방미 직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중 특사단을 파견해서 양다리를 걸쳤다. 이건 미중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는 자충수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미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 일본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중국과 절연할 필요야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중국도 모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죠. 중국과 무슨 절연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은 반일 반미, 그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반미 인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중국과 이런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중국이 부담스러운 것인데, 미국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양다리를 하는 이 외교에서의 전략적 모호성, 이건 지금 필요하지 않다. 이 시점에는 이건 중국, 미국 다 모두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신뢰를 잃는다. 이 지적은 적절합니다. 나경원의 이 지적은, 나경원이 외교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죠. 이 부분은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협상을 앞두고 북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듯한 이런 자세는 패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당히 짐작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지금 미국과의 외교 이 부분이 자신의 말처럼 국익을 생각하는 실용 외교가 아니라 오히려 좌파식의 이런 태도를 잃지 않는 이게 굉장히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입니다. 여기에서 30분 동안 이 공개적으로 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일단은 이재명이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입니다. 결선 투표죠. 내일 오전 10시에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발표가 됩니다. 오늘 오후 10시까지 ARS 조사가 계속됩니다. 거의 이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본 경선보다 투표율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전당대회 초반은 전환길이 변수였고 여기에 따라서 본 경선 전체 구도가 흔들렸습니다. 전환길을 안고 가야 된다.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결선 투표로 진출하는 전환길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실패하는 이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결선 투표로 넘어오면서는 전환길에 이어서 한동훈이 최대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 한동훈을 안고 가야 하느냐, 한동훈을 완전히 도려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전환길, 한동훈이 함께 딱 부딪힌 게 있습니다. 소위 TV 토론에서 나왔던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좀 가볍게, 좀 웃자고, 가볍게, 물론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조건 선택하라. 피해갈 수 없다. 중립도 없다. OX 중립 이런 것도 없다. O냐 X냐. 소위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과 전환길 중에서 공천을 한다면 누구로 할 거냐. 두 사람 다도 안 된다. 한 사람을 정해라. 그래서 지금 장동혁은 전환길을 택했습니다. 또 뒤에 김문수는 한동훈을 택했습니다. 이제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가 된 겁니다. 전환길, 한동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비정상적이다.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뒤에는 현역 의원들의 이 태도도 있고 지금 당원들 중에서도 전환길, 한동훈 여기에 대한 찬반이 극심하다. 이 한동훈, 전환길 공천을 놓고 둘 중에 두 사람 다 해도 안 되고 다 하지 않아도 안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은 공천해야 되는 이런 이 밸런스 게임, 이 답변이 이제 최대 변수가 되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전환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한동훈의 정치적 존재감은 소멸됐습니다.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재기하려면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태를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전환길이 정치적으로 전환길도 유튜브를 하는 당원이지만 전환길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환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될 전환길이 주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서울에 전환길이 출마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자. 이 계엄은 사실은 계몽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서울 어느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환길도 정치를 정말 하려면 많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전환길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수가 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지금의 문제다.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 소위 반탄을 주장한 김문수, 장동혁 중에서 장동혁은 강성이다. 이 김문수는 좀 온건파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좀 이런 게임이 됐습니다.
여기에 소재가 한동훈 전환길이 됐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물으면 둘 다 하기 싫습니다. 둘 다 지금으로서는 공천 못 줍니다. 제가 만약 당대표면 한동훈도 말씀드린 문제가 있고 전환길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밸런스 게임입니다. 어느 한쪽 정하랍니다. 답은 둘 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바뀐다면 정말 지금까지의 그런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를 바꾼다면 전환길은 아직 정치로서는 출마를 하기에는 아직 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바뀐다면 두 사람 다 굉장히 적정한 지역을 찾아서 이 소위 저격 공천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택해야 되느냐? 지금 정치를 아예 할 생각이 없다라는 전환길보다는 그래도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이제 뭐 선거도 좀 해본 그래도 한동훈이 저격 공천을 하는 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조국이 출마를 한다. 정청래가 출마를 한다. 그 지역에 저격 공천으로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한동훈이 나을까? 전환길이 나을까? 수도권 지역에서. 그래도 한동훈이 낫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밸런스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는 이제는 당원들이 달라졌고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이 현역 의원들이나 뭐 이런 뭐 각종 이런 선전선동 이런데 아마 흔들리지 않고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당원들이 국민의힘의 미래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는 거기에 정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을 위해서 지금 이대로 가면 당이 사실은 쪼개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이랬습니다. 제가 본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친박 친이가 싸울 때 제가 그랬습니다. 당 쪼개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쪼개졌습니다. 지금 다 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당 쪼개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2, 3년 뒤에 다 같이 가고 있을 겁니다. 당 쪽에서 신당할 이 동력,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든 뭐 친윤이든 친한이든 이런 상황입니다. 당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환길이 지금 무슨 국민의힘 미래에 무슨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 또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이 두 가지를 놓고 걱정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